자, 안녕하세요. 기술가정 선생님입니다. 우리 지금 이제 주문진구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서 이렇게 선생님 강의를 녹음을 해서 만나게 됐는데요. 선생님이 조금 늦은 시간에 녹음을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조금 잠긴 점 이해해 주세요. 자, 우리 진도 어디까지 나갔냐면 아동기까지 다 나간 것 같아요. 그쵸? 아동기 신체 발달, 언어 발달, 운동 발달, 인지 발달, 사회 정서 발달, 그리고 아동 돌보기까지 다 한 것 같은데, 그쵸? 만약에 아동 돌보기까지 다 안 한 반이 있으면 나중에 우리 다음 주에 만나서 빠진 부분 다 채우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청소년기부터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자, 프린트 6페이지 하단에 봐주세요. 청소년기. 자, 청소년기. 우리 이제 아동기 다음이 청소년기예요. 그쵸? 중고등학교 시기를 우리가 청소년기라고 하는데 일단 특징부터 한번 볼게요. 특징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급격하게 성장하는 시기예요. 특히 뭐죠?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시기죠. 맞아요. 성적인 성숙이 시작돼서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또 사춘기 변화를 겪는 시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밑에 보면 프린트를 잠깐 보면 자신은 어린아이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또 성인으로서의 대우는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반항의식이라든지 혼란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린아이에서 성인으로 가는 과도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 이제 또 자아정체감이 확립되면서 이성교제라든지 진로선택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또래 집단을 형성해서 이들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며 추상적 사고가 가능해진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흔히들 그런 얘기를 하죠. 청소년기 시기에는 정말 특히 막 중2병 이런 얘기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청소년기들 시기에는 정말 두려울 게 없다. 근데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바로 뭐다? 그쵸? 친구들이라는 거죠. 또래 친구들. 그래서 또래 친구들의 시선 같은 거, 또래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추상적인 사고가 가능해진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추상적 사고라는 건 바로 뭐야? 개별의 사례로부터 어떤 일반적인 개념이나 원리를 형성하는 그런 사고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이제 자료에 근거해서 뭔가를 추론해낸다거나 유추해낸다거나 추론된 그런 내용들 간의 논리적 관계를 설정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추상적 사고라고 하는데 청소년기가 되면 이런 추상적인 사고가 가능해진다. 자, 다음은 청소년기 발달 과업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발달 과업은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그 시기에 꼭 이뤄야 할 숙제 같은 거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신체적으로 또 지적 발달, 신체적으로 지적으로 잘 발달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자신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긍정적인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적인 성 역할을 획득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부모와 주위 어른들로부터 어떤 정서적으로 독립을 할 준비를 하는 것. 그쵸? 이것도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적성에 맞는 진로를 탐색하고 준비한다. 그래서 발달 과업 이렇게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렇게 청소년기 발달 과업의 성공 여부가 성인이 된 이후의 발달 과업의 성취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밑에 보면 얘들아 자아정체감 이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 이제 마르샤라는 학자가 자아정체감 이론을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에릭슨이라는 학자의 이론을 토대로 해서 청소년들의 그런 정체성을 연구를 했는데 그 자아정체성 형성기를 직업적 아니면 뭐 이념적인 관여가 발달하는 그런 시기로 본 데 근거해가지고 학생들을 하나하나 이제 면접 방법을 통해서 직업 선택이라든지 이념에 대한 그런 관여, 위기 여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자아정체성을 네 가지로 이제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요거를 좀 잠깐 살펴보면
마르샤가 자아 정체감 유형을 이제 위기와 수행 크게 이렇게 두 축으로 놓고 각각 위기를 경험했느냐, 예, 아니요. 그다음에 위기에 따른 그런 수행을 하였느냐, 예, 아니요. 이렇게 네 가지로 각각 나눠놨어요. 자, 여기서 이제 위기라는 건 뭐냐면 어떤 이제 직업을 선택할 때 자기의 본인의 신념, 내가 정말 가치관, 내가 하고자 하는 게 맞는가, 이런 개인적인 정체성, 이런 것들에 도달함에 있어서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고 적극적으로 탐색을 하였는가, 이런 걸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행은 내가 이제 결정한 것에 대해서 확고한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는가, 투자를 했는가,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제 위기를 겪었느냐 아니냐, 그 다음에 수행을 했느냐 아니냐, 그러니까 노력을 했느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서 총 4가지로 나누는데, 자, 일단 첫 번째,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가치관을, 내가 가고자 하는 것이 맞는가,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을 해보고, 그 다음에 고민을 해서 진로를 결정했다면 또 그 진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겠죠. 그래서 위기와 수행을 모두 겪은 경우에 모두 예 했을 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정체감을 성취했다, 위기를 해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체감을 성취했다. 자,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 내가 뭔가 이제 위기를 겪지 않았는데 수행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어떤 이제 나의 의지가 아니라 부모님의 의지에 의해서 어떤 진로가 정해지고 그에 따른 수행을 하고 있는 거, 공부를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아버지가 우리 집은 대대로 의사 집안이니까 너는 묻고 따지고 할 것도 없이 너는 당연히 의사가 돼야 돼. 너는 의대를 가. 근데 이제 본인이 정말 의대가 적성에 맞는지, 의사를 정말 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고찰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부모님의 의견에 따르는 것. 위기는 겪지 않았는데 수행은 하고 있는 것.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정체감이 유실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체감 유실. 그러니까 위기를 경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정체감 유실이라고 하고요. 자, 세 번째는 또 이런 것들이 있어. 이제 위기는 겪었어. 하지만 아직까지 수행은 하고 있지 않은 거야. 내가 끊임없이 이제 생각을 해보고, 나의 적성은 이런 것들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뭘까 고민을 해보고 진로는 정했어. 근데 아직까지 뭐 그 진로에 대한 큰 이제 노력은 하고 있지 않은 상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정체감 유예라고 해요. 그래서 위기가 아직 진행 중이다. 정체감 유예라고 하고요. 마지막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위기도 겪지 않고 수행도 하지 않는 것. 뭐라고 할까요? 자, 이거를 우리가 정체감 혼미 상태이다. 그렇죠? 아직 위기 경험이 없고 수행도 하지 않은 것. 정체감 혼미라고 해요. 그래서 각각 이렇게 4가지. 자, 이 4가지는 얘들아 이제 선생님이 잠깐 예를 설명을 해줬죠. 자, 정체감 성취는 다시 한번 위기도 겪었어요. 위기라는 건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어떤 신념, 개인적인 정체성, 이런 것들에 도달함에 있어서 끊임없이 본인에게 물어보고 내가 과연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가치관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탐색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수행은 그렇게 탐색한 결과에 대해서 본인 어떤 정말 적극적인 노력,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 이걸 수행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2가지를 다 이뤘을 때는 정체감을 성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고등학교에 딱 진학을 했는데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나서 내가 어떤 적성 검사도 해보고, 그렇지? 그 다음에 성격 검사도 해보고, 그리고 평소에 내가 추구하던 가치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나는 그럼 선생님이 되어야겠다, 교사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진로를 선택을 했어. 그래서 그럼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될까? 학생부, 생기부 같은 것도 좀 챙겨야겠고, 공부 열심히 하고 내신도 챙기고, 그 다음에 봉사활동 같은 것도 열심히 하고, 이런 거예요. 수행도 하고 있는 거. 그렇죠? 위기도 예스, 수행도 예스. 정체감 성취다. 그 다음에 아까 정체감 유실은 뭐였어요?
이런 나의 적성이라든지 나의 가치관 이런 것들 전혀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부모님이 넌 이거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알겠어요. 이렇게 해서 한 경우. 근데 이런 경우는 얘들아 어떤 이제 위기를 경험하지 않았잖아. 그쵸? 그럼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선생님은 실제로 이런 사례를 봤어요. 삼순가 해서 의대를 갔어. 근데 이제 의대로 간 것도 본인이 원해서가 아니라 이제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간 거야. 근데 가서 삼수까지 해서 의대를 갔는데 가서 이제 해보니까 본인의 적성에 정말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힘들게 간 의대잖아. 의대 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가놓고 자퇴한 사람도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위기는 겪지 않고 수행은 하는 경우, 이걸 우리가 정체감 유실이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위기는 끊임없이 겪고 있어. 계속 근데 아직까지 수행은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아직까지 계속 내가 탐색을 해보고 있는 거야. 성격 검사도 해보고 적성 검사도 해보고 내가 원하는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나는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계속 위기만 겪는 상태. 그치? 아직까지 어떤 노력은 하지 않는 것, 정체감 유예라고 했고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으면 혼미 상태이다. 내가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근데 아마 지금 이제 아직 정체감 혼미 상태에 있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뭐 너무 걱정하거나 조급해할 거 없어요. 아직 우리 17살밖에 안 됐잖아. 그치? 차차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고 찾아가면 되는 거니까 너무 나는 아직까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데 하면서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마르샤가 이렇게 자아 정체감 유형을 위기와 수행 여부를 가지고 4가지로 나눠놨다. 그래서 정체감 성취, 유실, 유예, 혼미. 이거 잘 기억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프린트를 선생님이 7, 8페이지를 안 나눠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진도를 조금 나가야 될 것 같아서 일단 7, 8페이지 진도를 나갈게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 화면을 핸드폰으로 이렇게 좀 찍어놓고 선생님이 다음 주에 프린트를 나눠주면 빈칸을 채우고 설명은 지금 좀 열심히 듣고요. 알겠죠? 자, 7페이지 이제 선생님이 나눠줄 건데, 이제 청소년기 끝났으면 이제 성년기겠죠. 성년기. 성년은 우리가 보통 만 19세에서 39세까지를 성년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때는 얘들아, 어떤 이제 독립은 다 이루어진 시기야. 그쵸? 아니, 독립을 하는 시기예요. 그쵸? 그래서 이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가족을 비롯해서 친구, 이성 간의, 동료 간의 관계에서 얼마나 친밀한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아까 청소년기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긍정적인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 거였어. 왜냐하면 여기 잠깐 밑에 하단에 나와 있지만 이때 긍정적인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 이런 일련의 발달 과업들이 성공하는 여부가 이 성인이 된 이후의 발달 과업에도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때 긍정적인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성년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친밀한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 시기에 맺은 친밀감은 나중에 직업을 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이런 성인으로서의 어떤 사회적인 정체성을 이루게 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때 친밀감을 이제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 특징부터 좀 볼게요. 자, 성년기의 특징은 일단 신체적인 성장과 성숙이 완성되는 시기예요. 그쵸? 그리고서 거기 여기 화면을 보면요. 체력이 가장 정점을 이룬 다음에 한 20세에서 30세까지 정점을 이루겠죠? 그리고 점차 약해지기도 하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배우자, 친구, 직장 동료들과 친밀감을 형성하는 시기이고요. 그리고 부모로부터 독립, 취업, 결혼,
출산 같은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자, 그러면 이런 성년기에는 어떤 발달 과업을 이루어야 하느냐? 일단 첫 번째는 뭐예요? 바로 네, 자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립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 그런 경우가 있어. 많아. 청년기에 부모로부터 독립은 했는데 여전히 경제적인 지원을 받고 있어요. 이걸 완전한 독립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실 정서적으로 나는 독립을 했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계속 지원을 받으면 이건 완전한 독립이라고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때 중요한 발달 과업은 취업을 통해서 완전히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사회활동에 참여해서 대인관계를 더 넓히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래서 얘들아, 사실 우리가 고등학교 가끔 그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그냥 자퇴하고 검정고시 해서 학력하면 안 돼요? 꼭 학교를 다녀야 돼요? 학교에서 뭐 배우는 것도 없는데 왜 꼭 학교를 다녀야 됩니까? 그냥 집에서 인강 들으면서 학위 취득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사실 학교라는 것은 작은 사회예요. 그쵸? 우리가 나중에 성인이 돼서 정말 사회에 참여하고 대인관계를 넓히고 이러는 준비 과정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학교에서는 사실 정말 수업을 통해서 공부, 지식을 획득하는 것 이외에도 다양하게 우리가 정말 친구들과의 관계를 경험하고 선생님과의 관계를 경험하고 그 속에서 갈등을 겪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또 스스로 해결해 나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사회화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성인이 돼서 사회활동을 하는데 준비하는 그런 시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런 의미에서 학교를 다니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가정을 형성하고, 그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녀 양육에 필요한 지식을 익히고 부모의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발달 과업이 되겠죠. 자, 다음은 중년기예요. 중년기. 중년기는 만 40세에서 만 64세가 이제 노년기 전까지를 중년기라고 하는데요. 자, 일단 이때 특징을 한번 살펴봅시다. 성호르몬이 분비가 점점 감소하는 시기. 자, 성호르몬 다 알고 있죠? 우리 여성은 에스트로겐, 남성은 테스토스테론, 이런 성호르몬이 분비가 감소하면서 이제 어떤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특히 이런 갱년기 증상은 여성에게 더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결정성, 지금 여기 보면 결정성 지능과 유동성 지능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지능을 카텔이라는 학자가 지능을 두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얘들아 선생님이 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만나서 칠판에다가 그래프로 그리면서 선생님이 조금 더 설명을 해줄게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만 알고 있자. 노년기가 되면 중년기가 되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보통 지능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머리가 안 좋아진다. 머리가 굳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 그쵸? 그래서 여기서 머리가 안 돌아가서 이렇게 머리가 나빠져서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지능은 바로 유동성 지능이야. 새로운 것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은 당연히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신체 기능이 떨어진단 말이야. 근육도 떨어지고 기초대사량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뇌도 조금 기능이 쇠약해지니까 이런 지능이 좀 저하될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근데 우리가 아까 선생님이 지능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유동성 지능 말고 결정성 지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오면서 터득한 지혜, 실제적인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결정성 지능은 오히려 더 증가를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얘들아 이중의 책임감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발생을 하게 돼. 이 이중의 책임감이라는 거는 이제 그런 거예요. 어떤 이제 직장에서는 딱 이 시기가 관리자의 시기인데 어떤 동료나 후배에게는 도움이 되어야 하는 역할, 또 윗사람에게는 또 인정을 받아야 하는 역할, 이런. 그 다음 또 가정에서는 어때요? 가정에서는 자녀를 돌보는 역할,
또 위로는 부모를 모셔야 하는 역할, 이런 이중의 책임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심리적으로 중년의 위기가 발생해요. 자, 이 중년의 위기는 뭐냐면요. 어떤 이제 본인이 지나온 삶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어떤 목표와 가치관을 딱 정해놓고 쭉 살아왔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렇게 본인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재평가해보고 재조명하는 그런 시기인데, 이때 어떤 삶의 무의미함, 공허함, 절망, 무기력, 이런 것들 를 겪으면서 정서적인 혼란, 방황을 겪는 시기를 우리가 중년의 위기라고 해요. 요거는 이제 영상 한번 또 보면서 수업 이어갈게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뭐 20, 30대, 40대 뭐 이 정도 되신다고 치면요. 사춘기 지나셨고 이제 중년의 위기를 향해서 달려가는데요. 중년의 위기는 왜 오나 하면요. 자기가 살아왔던 이유를 포기하는 시기예요. 결혼할 때 주례가 물어봅니다. 아플 때나 힘들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어쩔 때나 한결같이 사랑하겠습니까? 거기다 대고 뭐 그건 그때 가서 뭐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아무 전부 다 네 하고 대답합니다. 나중에 가면 이걸 상대방은 거짓말이야. 당신 사랑한다고 얘기해놓고 왜 안 해?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그건 착각한 거예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결혼하고 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 배우자를 한결같이 사랑하면서 갔다. 이거 사랑 아니에요. 이거 집착이에요. 정신병이에요. 대부분의 정상적인 사람은요. 오늘은 너무 좋다가 내일은 너무너무 꼴도 보기 싫다가 좋다가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아이가 태어나면 전부 다 자기 아이는 천재인 것 같아요. 대부분 흔히 얘기해서 대한민국에서 명문대라고 하는 대학은 그냥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조금만 뒷바라지하면. 그런데 그 꿈이 하나하나 깨지기 시작하는 게 언제냐? 40대 중반입니다. 이제 배우자는 동거인만도 못해요. 이거 하숙도 아니고 뭐 이래요. 자식을 보면 눈앞이 캄캄해요. 그래도 어떻게든 그걸 부여잡고 끝까지 가보려고 노력을 하다가 결국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 손을 들어야 될 때가 50대 초반입니다. 왜냐?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이유가 다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나마 옛날에는 나았어요. 왜냐? 그 중년의 위기를 겪고 나면요. 그게 50대 중반쯤 되는데 그러면은 수명이 60세 조금 넘어갔으니까 그냥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 보통 죽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걸 깨닫고 나서 30년을 더 살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잃어버렸는데 다른 걸 채울 거라도 있으면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데 다른 걸 찾지도 못했는데 이걸 내려놓으면 내가 살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놓지도 못해요. 그러면 뭐가 돼요? 흔히 얘기해서 사회에서 속칭 뭐 꼰대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과거의 걸로 계속 얘기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걸 다 내려놓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할 게 없어지고 제가 살아야 될 이유를 모르겠고 불행해지는 수밖에 없고 이게 중년의 위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머릿속에 있는 가치가 질적으로 변하는 시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기억해야 할 것이 지금 딱 우리 부모님이 중년기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지금 우리도 사춘기를 겪고 있지만 우리 부모님도 우리 못지않게 갱년기, 어떤 갱년기, 중년의 위기, 이런 심리적인 그런 혼란, 방황, 이런 것들을 겪고 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특징은 뭐예요? 노안이 오고요. 주름이 생기고 탈모 같은 노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가정에서는 자녀와 부모를 돌보는 역할, 사회에서는 또 어떤 관리자 역할, 이런 책임이 커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자, 그러면 이 시기에 이루어야 할 발달 과업은 뭐가 있나 볼까요? 왜 안 넘어가지? 자, 중년기 발달 과업을 봅시다. 자, 첫 번째는 이런 신체적인, 심리적인 변화. 아까 신체적인 변화 있었죠. 노안, 주름, 탈모, 그 다음에 어떤 성호르몬 분비로 인한 갱년기 증상, 이런 것들. 심리적인 변화. 갱년기 증상은 신체적인 변화도 있지만 또 이거에 동반된 굉장히 막 우울감, 이런 것들도 오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중년의 위기. 이런 심리적인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편안함과 유대감을 바탕으로 부부관계를 좀 새롭게 재조정하고 유지할 필요가 있고요. 네 번째는 자녀를 위한 교육적인 지원과 진로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줘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퇴 후에 생활을 설계를 하고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 중년기가 어떤 일생 그 생애 주기 중에서 가장 소득 수준이 높은 시기예요.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이제 우리가 가정을 막 형성했을 때는 이때 미리 미래의 소득을 가지고 와서 당겨서 사용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시기에 가정 소득이 많으니까 은퇴 후를 위해서 저축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은퇴 후에 생활 설계 및 준비. 이거 이제 사실 은퇴 준비를 얘들아 노년기 가서 하면 너무 늦겠죠. 노년기는 우리 이따가도 할 테지만 직장에서 다 이제 은퇴를 하는 시기이고, 그래서 수입이 줄고 여가 시간이 늘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막 공격적인 그런 어떤 투자라든지 이런 것보다 안정적인 수입원을 창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퇴 후의 설계는 중년기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마지막으로 노년기 볼게요. 노년기. 자, 노년기는 만 65세 이후를 노년기라고 해요. 자, 특징. 신체적인 노쇠와 은퇴에 적응하는 시기이다. 그래서 노년기가 되면 보통 이제 다 직장에서 은퇴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겪게 돼요. 직장에서 굉장히 이제 큰 관리자의 역할을 하다가 은퇴를 하면서 내가 사회에서 나왔는데도 사회가 여전히 잘 돌아가고 있구나.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울감을 겪기도 하고요. 막 그렇기도 한데요. 자, 그 다음에 여가 시간이 확 늘어나면서 이런 여가 시간의 그 질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기가 또 이 시기예요. 그래서 변화하는 역할에 융통성 있게 대처해야 하는 그런 시기이고, 자, 신체 반응이 굉장히 둔화되고, 그래서 얘들아 이제 좀 슬픈 얘기지만 선생님 할머니 같은 경우에도 막 그래. 선생님 할머니 같은 경우에도 막 뜨거운 냄비 같은 거를 냄비 집게나 이런 그 장갑 없이 막 맨손으로 잡으시는 거야. 그래서 할머니 그거 안 뜨거워? 그러면 안 뜨거우시대. 근데 이게 사실 이제 감각이 둔화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가끔 그런 일들이 있어. 신경이라든지 감각이 좀 둔화되면서 뜨거운 걸 뜨겁게 느끼지 못하니까 전기장판 같은 걸 계속 이렇게 뜨겁게 해놓다가 뭐 저온 화상을 입는다든지 그런 경우 이제 뉴스에서 가끔 보죠. 신체 반응이 둔화되고 지적인 능력과 기억력이 감퇴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자, 그 다음에 심신의 기능이 쇠퇴하고 활동력이 저하돼서 심리적인 의존성이 증가된다. 그래서 이때 이제 막 자녀들에게 굉장히 의지를 많이 하게 되죠. 은퇴로 인해서 수입이 감소되고 여가 시간이 증가된다. 자, 그럼 노년기의 발달과학은 바로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적절한 운동. 그리고 충분한 영양 섭취.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년기에는 영양 섭취도 굉장히 주의해야 하는 게 당연히 단백질 많이 섭취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런 단백질 같은 걸 섭취를 할 때도 소화가 좀 더 잘 되는 단백질, 양질의 단백질. 그래서 육고기보다는 생선으로 단백질을 섭취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뭐 두부나 콩을 통해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훨씬 더 좋고요. 그 다음에 가족이나 이웃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소외감, 고독감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 한다. 그래서 얘들아 사실 노년기 노년기의 사망 그 원인의 그 베스트 3 안에 손꼽히는 게 바로 고독사예요. 고독사가 뭐예요? 그냥 혼자 외롭게 쓸쓸하게 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야. 의외로 이런 고독사가 많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때 특히 이렇게 가족, 이웃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래서 소외감, 고독감 극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세 번째는 은퇴로 인한 소득 감소와 시간적인 여유에 적응해야 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죽음에 대비해서 남은 삶의 목적을 찾는 것. 죽음에 대비해서 남은 삶의 목적을 찾는 것. 그래서 얘들아 이 과정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본인이 지금까지 쭉 걸어왔던 삶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자아를 통합하는 것. 자아 통합을 통해서 삶의 통찰과 지혜를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도 영상 하나 보고 또 이어서 할게요. 영상이 너무 길어서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서 보는 걸로 할게요. 자, 그래서 노년기의 발달 과업까지 우리가 오늘 살펴봤는데 지금 하는 프린트는 여러분한테 없어요.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만나면 나눠줄 테니까 요거는 다음 시간에 받으면 프린트 그 괄호에다가 채워 넣고 그 이후부터 또 진도를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우리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납시다. 안녕.